깊고 깊은 인간 정신의 미궁 속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조영하는 그림자 같은 영역. 그곳은 바로 무의식입니다. 칼융은 이 무의식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셀프가 숨 쉬는 곳이며 우리 존재의 심오한 진실이 담겨있는 보고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모두 의식의 지배 아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 무심코 뱉는 말 반복되는 패턴들, 설명할 수 없는 충동과 두려움 속에는 의식의 빛이 미처 닿지 못한 거대한 대륙, 무의식의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무의식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기도 하고 외면하고 싶었던 상처를 직면하게 만들기도 하며 때로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본연의 잠재력을 속삭이기도 합니다. 마치 고대 동굴 벽화처럼 우리의 무의식은 원형적 상징들로 가득합니다. 이 상징들은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축적해온 지혜와 경험, 그리고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들이 응축된 결정체입니다. 영웅 그림자 아니무스 현명한 노인, 위대한 어머니. 이 모든 원형들은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살아 숨쉬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회적 역할과 기대에 자신을 맞추려 애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에 자신을 끼워 맞추고 타인의 시선에 부합하는 가면을 쓴 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말하는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는 우리를 외부 세계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페르소나가 너무 두터워지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고 가면 뒤에 숨어버리게 됩니다. 무의식은 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끊임없이 비춰줍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억압하려 했던 감정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 숨겨왔던 욕망들, 타인에게 드러내기 부끄러웠던 어두운 면모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부정적인 측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창조적인 에너지, 잠재된 힘, 그리고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림자를 직면하고 통합하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발견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밤의 꿈속에서 무의식의 메시지를 접합니다. 꿈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암호화된 편지와 같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의식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한 통찰 숨겨진 감정의 표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감까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꿈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무의식의 언어를 배우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융은 꿈을 통해 우리의 무의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고 균형을 회복하며 완전한 자기로 나아가도록 돕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우리는 종종 알 수 없는 불안감이나 강렬한 이끌림을 느낍니다. 이러한 직관적인 느낌들은 종종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의식은 논리와 이성에 기반하여 세상을 이해하려 하지만 무의식은 상징과 감정, 그리고 비합리적인 연결을 통해 진실을 드러냅니다. 자신이 왜 반복해서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끌리는지, 왜 비슷한 문제 상황에 계속 부딪히는지, 왜 설명할 수 없는 공포나 충동에 시달리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의식적으로는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나 당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강력한 힘입니다. 무의식은 우리에게 우리의 진정한 욕구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사회의 압력이나 타인의 기대 때문에 외면했던 진정한 열정,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삶의 방식,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들을 말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모른 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무의식은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깊고 신비로운 무의식의 세계로 함께 떠나는 여정은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상처와 대면해야 할 수도 있고 외면하고 싶었던 자신의 어두운 면을 마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또한 궁극적인 치유와 자유, 그리고 진정한 자기 발견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시선이나 사회적 성공이 아닌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화와 충만함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당신은 이 무의식의 심연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을 온전히 포용할 용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당신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보물 무의식을 탐험하는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진실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고 무의식은 결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그림자와의 만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어둡고 원시적이며 때로는 부도덕하다고 여겨지는 측면들입니다.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관념에 의해 억압되고 숨겨진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가 인정하려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림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타인의 특정 행동이나 성격에 유난히 강한 반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강렬하게 이끌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반응들은 종종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비난하거나 칭찬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숨겨진 측면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어둠을 외부 세계에 투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 유형의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에게서 벗어나려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단순히 부정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엄청난 잠재력과 창조성, 그리고 에너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억압된 그림자는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과 깊이를 선사합니다. 융은 그림자를 우리의 심리적 무게중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우리 존재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함과 약점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장 어둡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치심, 분노, 질투, 공격성 등 우리가 억압하고 싶었던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감한 직면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시작입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첫걸음은 무엇보다 인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지, 특정 상황에서 왜 비합리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꿈이 반복해서 나타나는지 등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항상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못한다면 그 이면에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림자로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항상 지배적이고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면 그 이면에는 취약성에 대한 두려움이나 무력감을 숨기려는 그림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자의 단서들을 포착하고 그것이 나의 어떤 측면에서 오는 것인지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은 자기 연민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과거의 실수나 후회스러운 행동들까지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림자와 대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상상 속에서 그림자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거나 그림자의 목소리를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 안에 또 다른 자아가 보내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꿈속에서 그림자가 구체적인 인물이나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꿈 분석을 통해 그림자의 메시지를 해독하려는 시도 또한 매우 유익합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 에고가 그림자를 압도하려 할 때 무의식은 더욱 강력한 방식으로 그림자를 드러내려 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신경증이나 심리적 문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그것의 에너지를 의식적인 삶에 통합시킬 때 우리는 더욱 온전하고 풍요로운 존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공격적인 그림자를 인식하고 그것을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대신 건설적인 목표를 향한 추진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나약한 그림자를 인정하고 그것을 숨기려 하기보다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용기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 통합은 또한 우리에게 연민을 가르쳐 줍니다. 자신 안의 어둠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타인의 불완전함과 약점 또한 더 잘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진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진실하게 만들며 피상적인 판단에서 벗어나 진정한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와 가장 위대한 잠재력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반쪽짜리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발견은 빛과 그림자, 긍정과 부정 아름다움과 추함,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림자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그 안에서 숨겨진 보물을 찾아낼 용기가 있습니까? 진실은 언제나 그곳에 있으며 그림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무의식을 탐험하는 여정은 우리 내면에 숨겨진 또 다른 강력한 힘, 바로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만나게 합니다. 융에 따르면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여성적인 측면이며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남성적인 측면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성적인 특성을 넘어 우리 안에 반대되는 에너지와 속성을 대표하는 원형적 이미지입니다. 당신은 혹시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섬세하고 직관적인 면이 강하거나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이고 독립적인 면이 강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특성들은 당신 안의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자신의 성별에 맞는 사회적 역할과 행동 양식을 학습하며 살아갑니다. 남성은 강하고 이성적이어야 한다고 배우고 여성은 부드럽고 감성적이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의 기대는 우리 내면에 반대되는 에너지를 억압하고 그림자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억압된 아니마는 남성에게서 감정적인 무감각 변덕스러움 혹은 여성에 대한 환상이나 이해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특정한 여성상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억압된 아니무스는 여성에게서 지나친 논리성 비판적인 태도 혹은 남성에 대한 무의식적인 적대감이나 의존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관이나 감성적인 면을 무시하고 남성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찾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통합하는 과정은 우리를 더욱 온전하고 균형 잡힌 존재로 만듭니다. 남성은 자신의 아니마를 인식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감성적 깊이 직관관계 맺는 능력, 그리고 창조성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부드러운 면을 약점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통해
세상과 더욱 풍요롭게 연결될 수 있게 됩니다. 여성은 자신의 아니무스를 통합함으로써 내면의 힘, 독립심 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목표 지향적인 행동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 통합은 또한 이성과의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외부의 이성에게 투사합니다. 즉, 내 안에 있는 이상적인 여성상이나 남성상을 외부의 연인이나 배우자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이러한 투사는 관계 초기에 강렬한 매력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상대방이 우리의 무의식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실망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통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서 완벽한 이상형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욱 성숙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시도가 아니라 온전한 두 개인이 서로를 보완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과 대화입니다. 자신의 반대되는 성적 특성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남성이라면 자신의 꿈속에 나타나는 여성 인물이나 자신을 매료시키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여성상들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라면 꿈속의 남성 인물 혹은 자신을 이끌거나 거부하게 만드는 남성상들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명상 글쓰기, 예술 활동 등을 통해 무의식 속 아니마, 아니무스와 소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 자신의 감성적인 면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여성이 자신의 독립적인 생각을 글로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억압되었던 반대 성적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돕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통합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특히 이성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매력은 우리 내면의 아니마, 아니무스가 어떤 상태인지를 비춰주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무의식적인 반응을 살펴보고 그것이 내 안의 어떤 원형적 에너지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통합하는 과정은 우리가 진정으로 개별화, 인디비주에이션 되는 길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개별화는 우리가 자신만의 독특하고 온전한 존재로 거듭나는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집단 무의식의 원형들을 의식화하고 그림자를 통합하며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조화롭게 만듭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자기 셀프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자기 셀프는 우리 존재의 중심이자 전체성, 그리고 통합을 상징하는 원형입니다. 무의식은 당신에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려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당신 내면의 아니마와 아니무스 역시 당신이 더욱 완전한 존재가 되도록 돕는 안내자입니다. 자신의 반대되는 측면들을 포용할 용기가 있습니까? 그들을 통해 당신이 얼마나 더 풍요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발견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진실은 언제나 그곳에 있으며 무의식은 결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화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자기 셀프라는 거대한 원형과 마주하게 됩니다. 칼융에게 있어 자기 셀프는 의식과 무의식 전체를 아우르는 우리 존재의 중심이자 전체성 그리고 완성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의식적인 자아 에고를 넘어선 우리 개개인의 본질적인 핵심이며 정신 전체의 통합된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기대나 사회적 성공에 매몰되어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며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역할에 자신을 우겨넣으려 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결국 내면의 공허함과 불안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무의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기 셀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속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적 가면, 페르소나 뒤에 숨겨두었던 진짜 얼굴을 드러내고 그림자와 아니마 아니무스와 같은 억압된 측면들을 통합하여 온전한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자기 셀프의 표출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원만다라 십자가, 혹은 완전한 형태의 신성한 인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징들은 전체성과 조화, 그리고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로 깊은 명상이나 사색 중에 혹은 자연 속에서 고요히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화와 충만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자기 셀프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에 연결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자기 셀프를 인식하고 실현하는 과정은 일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윤근 이를 개별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개별화는 우리가 집단 무의식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발달시키고 의식과 무의식의 모든 측면을 조화롭게 통합하여 온전한 자신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기 셀프를 발견할수록 우리는 세상과 더욱 깊이 연결되고 타인과 공감하며 더 큰 전체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위기나 전환점에서 자기 셀프의 부름을 강력하게 느낍니다. 오래된 삶의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의미와 방향을 찾아 헤맵니다. 이러한 혼란과 고통의 시기는 사실 자기 셀프가 우리에게 더 깊은 내면의 진실을 탐색하고 성장하도록 독려하는 기회입니다. 자기 셀프는 우리에게 우리의 진정한 소명을 알려줍니다. 세상의 기대나 타인의 시선이 아닌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생기 넘치고 어떤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할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는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자기 셀프가 당신에게 속삭이는 소명일 수 있습니다. 자기 셀프를 따르는 삶은 때로는 편안함과 안정성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외부의 인정이나 물질적인 성공이 아닌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충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자기 셀프의 지혜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삶의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존중하며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힘입니다. 자기 셀프는 우리에게 균형을 가르쳐 줍니다. 삶의 모든 양극단을 조화롭게 통합하도록 돕습니다. 이성과 감성빛과 그림자, 개인적인 욕구와 집단적인 책임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지혜를 줍니다. 이 균형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선사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진정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 그리고 그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기 셀프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소명에 귀 기울일 용기가 있습니까? 세상의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찾아낼 준비가 되었습니까? 자기 셀프는 당신의 가장 깊은 본성이며 그것은 결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은 때때로 우리를 깊은 내면의 상처, 즉 콤플렉스와 직면하게 합니다. 칼융은 콤플렉스를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감정적으로 충전된 생각 감정 기억의 집합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의식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기능하며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혹시 특정 상황이나 인물 앞에서 비합리적인 분노, 두려움 혹은 슬픔에 압도된 경험이 있습니까? 이러한 강렬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반응들은 종종 당신 안에 콤플렉스가 활성화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콤플렉스는 어린 시절의 경험, 트라우마 혹은 억압된 감정들로부터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서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느낀 아이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콤플렉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콤플렉스는 그 사람이 관계를 맺는 방식, 직업을 선택하는 방식, 심지어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콤플렉스는 마치 우리 정신의 작은 인격체처럼 행동합니다. 그것은 특정 주제나 상황에만 반응하며 일단 활성화되면 의식적인 논리를 압도하고 우리의 평소 성격과 다른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소에는 온화하지만 자신의 능력에 대한 비판을 들으면 갑자기 격렬하게 분노하는 경우가 바로 콤플렉스의 작용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그 사람 내면에 무능력하다는 비난에 대한 콤플렉스가 존재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콤플렉스는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특정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정받고 싶은 콤플렉스는 어떤 사람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과를 내도록 이끌어 성공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콤플렉스가 의식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무의식 속에 남아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 성장을 방해하고 삶의 패턴을 반복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콤플렉스를 치유하고 통합하는 과정은 자기 인식과 용기가 필요한 여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콤플렉스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비합리적인 감정이나 행동을 보이는지, 어떤 주제에 대해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반복적으로 겪는 문제 상황이나 관계 패턴을 살펴보는 것도 콤플렉스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콤플렉스의 뿌리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과거의 상처가 이 콤플렉스를 형성하게 되었는지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콤플렉스의 근원을 이해하는 것은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콤플렉스는 대개 무의식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식의 빛으로 가져올 때 콤플렉스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조종하는 괴물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내면의 상처가 됩니다. 콤플렉스를 다루는 데 있어 감정의 해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억압된 감정은 콤플렉스의 에너지를 강화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분노, 슬픔, 두려움과 같은 감정들을 표현하고 해소하는 것은 콤플렉스의 힘을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쓰기, 예술 활동 혹은 신뢰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감정을 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융 심리학에서는 꿈 분석을 통해 콤플렉스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꿈속에 나타나는 상징이나 반복되는 패턴들은 우리의 콤플렉스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보여주는 귀중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콤플렉스 통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콤플렉스 안에 숨겨진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정받고 싶은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을 좇는 대신 그 에너지를 자신을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지나치게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자신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콤플렉스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더 큰 자기 인식과 내면의 자유를 선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의식적인 힘에 휘둘리지 않고 의식적인 선택과 자유의지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기 셀프로 나아가는 길에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나 비합리적인 반응 뒤에 숨겨진 콤플렉스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 안에 숨겨진 에너지를 자신의 성장 동력으로 전환할 용기가 있습니까? 무의식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으며 콤플렉스는 당신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칼 융의 심오한 통찰을 통해 무의식의 다양한 측면들을 탐험해 왔습니다. 페르소나 뒤에 숨겨진 진정한 자아 그림자의 어둠 속에 감춰진 잠재력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통한 내면의 균형, 그리고 우리 존재의 중심인 자기 셀프의 부름과 콤플렉스의 치유까지, 이 모든 여정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개별화, 인디비주에이션 라는 융 심리학의 핵심 개념으로 이끌었습니다. 개별화는 한 개인이 집단 무의식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특하고 온전한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기대나 외부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정한 자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살아가는 용기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통스러운 그림자와 마주해야 하고 익숙하고 편안했던 가면을 벗어던져야 하며 사회가 주입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들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개별화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완벽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불완전한 약점, 그리고 어둠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나 외부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 환경의 제약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개별화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됩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조화를 이루고 빛과 그림자가 통합되며 다양한 원형들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 안에는 깊고 고요한 평화가 깃듭니다. 이 평화는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존재의 뿌리에서 솟아나는 평화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인정에 목매달지 않고 사회적 성공만을 좇지 않으며 외부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만족은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실현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개별화된 삶은 또한 우리를 창조적인 에너지로 충만하게 합니다. 무의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직관과 영감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방향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며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술적인 창조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디자인하는 모든 행위가 창조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무의식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했고 우리는 그 진실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가면 뒤에 숨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갇히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당신 그대로 충분히 완전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가 이끄는 대로 당신만의 길을 걸어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성공이나 외부의 인정을 넘어서는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샘솟는 자유와 평화입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한 혹은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은 듯한 재탄생의 감각이 당신을 감쌀 것입니다. 고요하고 확고한 내면의 평화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온전한 자신으로 거듭났습니다.